네, 종목을 보는 눈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팀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업종은요? 네,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좋은데요. 건설, 철강, 조선들 많이 올랐는데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있었던 부분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유행에는 약간 뒤지지만 시스템 구조적인 부분의 변화가 나오는 부분들을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외식 식자재 유통 관련돼서 오늘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주가 상태로만 보면 작년 내내 좀 부러진 부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부분인데요. 사회적 변화 자체가 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이 사회 참여하는 것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실제로 단독 세대주가 구성이 된다든가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하고 혼자 사는 세대수가 늘어난다든가 하는 부분이 이런 종목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들이 군대 가서 어머니하고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해주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는 요즘 크는 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가서 아침부터 외식업체에서 카드를 긁는 어머니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게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부분이 결국에는 그 뒷단에 있는 B2B 쪽에서의 어떤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내수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잘 올라가고 경기 민감중 올라갈 때는 뒤로 한 발 빠져 있고 물러나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업종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17배, 18배 수준이기 때문에 선진국, 일본이라든가 미국이 받고 있는 멀티플을 다 받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요 외식업종이라든가 식자재 유통 관련된 부분들은 작년에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겸해서 분기 실적 돌아서기 시작하고 성장성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수업종 별 볼 게 없다. 음식료 업종 음료수 팔리는 것도 그렇고 맥주 팔리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이 경쟁이 강화가 되고 실제로 물가 상승률도 낮기 때문에 내수업종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강하게 주면서 가격을 올릴 거다라는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 식자재 유통 관련된 부분에는 원자재 가격이 탄탄하게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것 그러니까 크게 올라오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원자재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부분하고 환율이 그렇게 또 떡하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작년에 안 좋았던 부분이 이 외식업종들이라든가 식자재들은 대체적으로 마트나 백화점이나 뒷단에서 물 거는 데는 업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형마트 규제 관련된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실적이 작년에 안 좋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작년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그거보다만 조금 잘 나오게 되면 성장성을 보이게 되는 상황인 거고요. 같은 내수업종에서 음식료라든가 다른 종목들이 다른 분야들이 좀 안 좋을 때 이런 외식업종이라든가 식자재가 성장성을 보이게 된다면 포트폴리오 재편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번에 농산물 관련된 농축수산물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스템적으로 대규모 변혁기에 와 있다라는 부분을 투자자들께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먹고 쓰는 것 중에서 입는 것도 사실은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따지지만 먹는 것들도 이제 브랜드라든가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소비자들이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안전성이라고 하는가 어떤 적시성 내가 필요할 때 충분한 물량을 가지고 마트에다 이 물품을 댈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는 시장이 그동안에는 중소형 업체들이 난립해 있다가 대형화되고 과점화되는 시기에 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성장성 자체를 단순하게 그로스가 5%, 8%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기존 시장을 잠식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구조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식자재나 외식 같은 부분들은 조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쭉 보시면서 주가 빠지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면서 이 주식 버리게 될 때 누가 던지면 그 주식을 받아서 장기 투자 해보시는 전략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식음료, 음식료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업을 꼽는다면요? 네, 신세계푸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마트 쪽에 가보시면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마트를 끼고 50% 정도의 매출은 거기서 나오는 어떤 기업인데 단체 급식이라든가 식자재 유통 관련된 부분 최근에는 올반이라고 하는 외식업계까지 진출을 하면서 성장성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는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영업 실적에 대한 평균치의 어떤 시가총액을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 재작년 그 재작년까지 합쳐서
대체적으로 300억 수준의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고 하고 지금 5천억 수준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17배 정도 수익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2015년, 16년도에 300억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분기 실적이 80억 이상이 나오게 되는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2016년, 17년 거 실적을 땡기면서 멀티플을 더 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적자 사업 나눈 부분들이 철수가 되고 이마트 같은 경우 주요 납품처였던 부분들이 그냥 우리 거 식품 사업 우리가 할게라고 하면서 자체 조달을 늘리면서 실제로 신세계 푸드가 제품을 공급하는 물량 자체는 좀 줄었었는데요. 작년까지 어떤 이런 부분들은 악재로 좀 반영이 되고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호조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올반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저도 줄을 한번 서서 밥을 먹어봤는데요. 지금 최신 트렌드라고 한다면 뭐 햄버거 가게라든가 피자 가게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사실 한국인의 입맛을 끌어잡아서 대박 아이템을 터뜨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이런 뭐 한식류라든가 어떤 부분의 샐러드라든가,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의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 체인점들이 유행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시작이 반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마케팅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숫자적으로만 본다면 별건 아니지만 조선 호텔 베이커리 합병에 따라서 매출액이 좀 커져가는 부분들은 투자자들께서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이 바짝 서 있을 때 5%, 7%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거나 혹은 뭐 거래소가 굉장히 좋다고 하고 뒷전으로 밀려 있을 때 조금 담아 놓으시면 올 한 해 정도는 꾸준하게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도 실적은 잘 모르겠지만 12년도, 13년도 보게 되면 매출액이 한 7,200억대.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340억, 227억. 그러니까 좀 갖고 있는 업종의 특성상 이게 성장이나 증가율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네. 미국의 맥도날드나 코카콜라는 자국 내가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면서 어떤 이익 성장 모멘텀을 급격히 가져갔지만 국내 쪽 푸드업계 같은 경우는 좀 내수시장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창출하기는 되게 어렵지 않나 네, 싶어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음식료 업종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사실은 없었고, 지금 말씀드렸던 식자재 유통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점화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투자 포인트에서는 굉장히 지적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실제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뭐 사람들 인구수가 늘지를 않고 실제로 뭐 군것질을 한다든가 돈을 소비하는 젊은 층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소주를 제외하고는 일단 제품에 대해서 음식료 업종 중에서 큐가 수량이 많이 늘어서 디맨드가 강하게 땡기는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구조적인 변화라는 부분이죠. 그동안에는 중소형 업자들, 마트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하던 부분들을 이제 식자재 유통 시스템을 깔고 있는 대규모 기업들이 과점화시키면서 공급하는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딜러망이라든가 조달망, 그리고 배급하는 망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성장성이 보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성장성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영현 팀장과 함께 오늘 신세계 푸드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